황사의 피해를 받는 한국인들이 모르쇠하는 중국이 몽골 탓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맨 땅에 헤딩인 작업에 포기 모르는 한국인들이 결국 해냈다는데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한 여성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웨슬리입니다. 올해 37살이고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환경 문제를 기록해왔습니다.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빙하가 무너지는 순간을 촬영했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섬나라들을 기록하면서 인간이 저지른 실수들이 자연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환경보호는 중요하다고 믿지만 대부분의 해결책이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업들은 친환경을 외치면서도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 회의를 열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조치는 미루기 일쑤였어요. 저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거창한 구호보다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한국이 몽골 사막을 푸르게 만들었다는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나무를 심었다고요? 그게 가능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환경 다큐멘터리를 10년 넘게 만들어 온 사람이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 현장을 직접 봐왔습니다. 사막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강한 바람이 모든 걸 쓸어버리고 한번 메마른 땅은 다시 생명을 품지 못하는 곳. 저는 그런 곳을 수없이 촬영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몽골의 숲을 만들었다는 보도라니 아무리 봐도 홍보성 기사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도 뉴스를 틀어놓은 채 다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화면에 뜨는 한국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이 신경 쓰였어요. 저는 결국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화면에는 몽골의 고비 사막 위로 펼쳐진 초록빛 지대가 비춰졌어요. 해설자는 18년 동안 꾸준히 나무를 심은 결과 사막이 숲으로 변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나무가 살아남을 확률은 1%도 안 돼요. 만약 사실이라면 저건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류사에서 보기 힘든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제환경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갔어요.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고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문제들, 특히 최근 발생한 해양 오염 사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럼 마지막 날 한국환경봉사단 단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에 정제되지 않은 말투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사막이 숲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자리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처음 나무를 심었을 때 99%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1%가 살아남았고 우리는 다시 심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끈질기게 도전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허무하게 실패로 끝났거든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 심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한국 봉사단에 대해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들이 실제로 몽골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해왔다는 기록들을 발견했고 초기 실패와 시행착오를 견뎌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신념으로 이 일을 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 봉사단 단장 강민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한 건 아니었고 그저 이 프로젝트가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너무 극적이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강민준 단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직접 와서 보세요. 눈으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몽골 한복판에서 황량한 땅을 몇 주 동안 돌아다니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저는 지금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환경 문제들을 보고 기록했지만 솔직히 변화를 촬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환경보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믿었던 일이 현실이 된 사례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망설이다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몽골에서 뵙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몽골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을 보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사막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다고?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그걸 못했을까요? 저는 지구 곳곳에서 진행된 환경 보건 프로젝트들을 떠올려 봤어요. 사막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였고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어요. 성공하기도 전에 예산이 끊기거나 정책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20년 가까이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고요. 몽골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강민준 단장을 처음 만났어요. 그는 예상보다 더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활동해온 사람 특유의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사막이 숲으로 변했나요? 강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에 올라타라고 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차에 올랐어요. 도착하기도 전에 왜인지 긴장감이 들었어요. 우리는 도심을 벗어나 황량한 사막지대로 들어섰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끝없는 모래와 바람뿐이었어요. 이곳이 정말 푸른 숲으로 변했다고?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저 앞, 먼 지평선 너머로 어렴풋이 다른 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저게 그 숲인가요? 저는 차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바깥 풍경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분명 사막이 맞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황량한 모래 언덕을 지나고 있었고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뭔가 달랐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신기루일 수도 있고 단순히 햇빛 반사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곳에는 분명히 녹색이 존재했어요. 차가 가까워질수록 제 손에 땀이 배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어요. 정말로 사막 한가운데 숲이 만들어졌다고?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강민준 단장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그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게 직접 확인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없이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어요. 차 문을 열고 내린 순간 저는 발밑의 감촉부터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단단하게 다져진 모래바닥이 아니라 약간의 습기가 느껴지는 흙이었어요. 바람에 실려오는 공기에서도 차이가 느껴졌어요. 건조하고 거친 모래 냄새 대신 나무짚이 스치는 듯한 은은한 향이 났어요. 그리고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초록빛 나무들. 사막이었던 이곳에 실제로 숲이 자라고 있었어요. 제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봤던 장면과는 전혀 달랐어요. 실제로 마주한 이 풍경은 현실감을 넘어서 어떤 환상 같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강민준 단장은 조용히 제 옆에 섰어요. 그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숲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 3년 동안 심은 나무의 90%가 죽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앞의 숲을 보고 있었어요. 99%가 죽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1%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심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는 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99%가 죽어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환경 프로젝트라면 첫 해 실패만으로도 예산이 끊기고 연구가 중단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다고요? 그것도 사막에서. 저는 나무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손을 뻗어 나무짚을 만져봤어요. 진짜였어요. 단순한 조경용 나무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유지하는 건강한 나무들이었어요. 바람이 불자 나무집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이곳이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모래밭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몇 명의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강민준 단장은 저에게 낮게 말했어요. 오치르 할아버지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오치르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마디 몽골어로 말했어요. 강민준 단장이 통역해 주었어요. 이 숲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됐다고 하십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가 덧붙인 말을 강민준이 이어서 번역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모래바람이 불어서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어도 모래가 날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숨쉬기 편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이 바뀐 거였어요. 모래 폭풍이 줄어들고 물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건강해졌어요. 저는 취재를 하며 수많은 환경 문제를 다뤘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는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이게 한국인들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 저는 눈앞의 숲을 보면서도 믿기 어려웠어요. 몽골 정부나 다른 국제 환경 단체의 지원은 없었을까요? 한국 공사단이 아무런 도움 없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가능할까요? 그 의문을 품은 채 저는 조금 더 깊숙이 숲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나무들 사이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민준이 설명했어요. 원래 여긴 물이 없었습니다.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토양이 안정되면서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지하수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물가에 쪼그려 앉아 손을 담갔어요. 차가운 담촉이 손끝을 스쳤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자연적인 방식으로 물이 생겼다는 사실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프로젝트가 과장된 홍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증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만든 결과였어요. 여기까지 와서 직접 보셨으니 이제 좀 믿으시겠습니까? 강민준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로 한국인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저는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여정으로 삼기로 했어요. 몽골의 숲을 직접 본 이후로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이 20년 가까이 이곳에서 나무를 심어 사막을 바꾸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환경 문제는 단순한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대규모로 변화를 일으켰다면 주변 국가들의 협력이나 정책적인 개입이 필수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외의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저는 그 점이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몽골 현지 호텔에서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어요.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황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몽골 사막화가 심각해지면서 황사가 중국을 덮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순간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몽골 사막화가 심각해져서 중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제가 바로 몇 시간 전에 본 건 뭐였죠? 저곳에는 분명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사막의 숲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몽골 일부 지역의 황사가 줄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황사의 원인을 몽골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중국이 사막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찾아보고 싶었어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 중국은 사막화 방지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실행된 프로젝트는 많지 않았고 대다수의 예산이 연구비나 홍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는 데 투자된 비용은 극히 일부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황사의 주요 원인이 몽골로 지목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 내부 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가 전체 황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즉, 정작 가장 큰 원인은 중국 내부 사막화였어요.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몽골 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을 찾아갔어요. 저는 몽골 현지에서 중국이 황사 문제를 몽골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고 말했어요. 강민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삽 한 자루를 제게 건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남 탓하는 대신 손에 삽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어요. 한국인들은 20년 동안 묵묵히 나무를 심어왔어요. 처음에는 99%가 죽었고 모래바람이 불어 이미 심은 나무가 뽑혀나가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년 다시 심었고 살아남은 나무가 또 다른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 결과 지금의 숲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중국은 20년 동안 뭘 했나요? 황사가 심각해진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숲을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몽골 환경부를 방문했어요. 몽골 정부는 한국과 협력하여 사막화 방지 정책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환경부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행동했고 중국은 20년 동안 변명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이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황사의 피해자였어요. 한국은 매년 봄이면 중국에서 밀려오는 황사 때문에 하늘이 노랗게 변했고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비난하는 대신 직접 사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들은 결과를 보장받지 못했어요. 정부의 지원도 부족했고 처음에는 대다수가 그게 가능하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황사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은 묵묵히 실천했어요. 저는 몽골 환경부 자료를 검토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숲이 단순히 한국인들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 숲을 가꾸는 과정에서 몽골 주민들도 점차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숲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었어요. 몽골의 한 주민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믿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심는다길래 몇 년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이 숲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공사단은 몽골인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처음엔 한국 사람들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중국의 태도를 떠올렸어요. 한국이 20년 동안 행동한 결과 지금 이 숲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은 20년 동안 변명만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변명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 공사단이 왜 이 일을 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몽골의 숲 가장자리에서 한참 동안 나무들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모래가 날리지 않았어요. 나무짚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잔잔한 소리를 냈어요. 이 숲은 누군가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묵묵히 행동한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 보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변명. 제가 몽골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촬영했던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벌판에 한국 봉사단이 묵묵히 나무를 심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혹한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손에 삽을 놓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다시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프로젝트가 과장된 홍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었어요. 이건 삶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사막이 숲으로 변하면서 몽골 주민들의 삶도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모래바람이 아닌 맑은 공기를 마시며 뛰어놀았어요.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지하수가 다시 채워졌고 주민들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이 숲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터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건 한국인들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이건 그냥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진실을 담은 기록이었어요. 몽골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편집 작업에 들어갔어요. 촬영본을 정리하면서 감탄과 충격을 동시에 느꼈어요. 저는 10년 넘게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실제적인 변화를 기록한 적은 없었어요. 대부분은 환경 파괴의 참상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다큐멘터리는 달랐어요. 희망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작업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나라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였어요. 몇 개월의 편집 끝에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제목은 단순했어요. 한국이 만든 희망의 숲.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환경 다큐멘터리로 상영됐어요. 처음에는 환경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까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SNS에는 한국이 이런 일을 했다고 라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어요. 사막을 숲으로 만든다는 게 가능했어. 한국은 20년 동안 행동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뭐 했지? 이건 기적이 아니라 인내와 노력의 결과다.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와 주요 방송사에 소개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모델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의 사막화가 진행되는 나라들이 한국환경봉사단과 협력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몽골에서 국제환경 컨퍼런스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보통 이런 행사는 대도시에서 열려요. 뉴욕, 제네바, 런던 같은 곳에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몽골의 그 숲에서 컨퍼런스를 열자는 거였어요.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한국이 만든 숲을 보고 배우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한국이 해낸 일이 전 세계의 모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몽골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손에 카메라가 아닌 한국 봉사단과 함께 나무를 심기 위해서였어요.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저는 아침 일찍 숲 가장자리로 나갔어요. 행사장으로 향하는 도로는 정비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사막과 숲의 경계는 뚜렷했어요. 모래가 바람에 흩날리는 광경을 보며 저는 몇 년 전 이곳이 온통 황량한 벌판이었을 거라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벌판을 바꾼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어요. 행사장은 예상보다도 더 붐볐어요. 각국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은 물론 기자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동, 심지어 남미에서도 왔다고 했어요. 저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들은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정말 사막에서 숲이 가능했나라는 의문을 안고 온 사람들이었겠죠. 연단에서는 몽골 정부 관계자들이 환영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한국 봉사단의 활동을 기록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20년 전 거센 바람 속에서 한 그루 한 그루 묵묵히 나무를 심던 한국 봉사자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들은 모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를 연구하고 심고 또 심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땅은 단단해졌고 뿌리는 점점 깊어졌어요. 이제는 무성한 숲이 된 이곳의 과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강민준 단장이 행사장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화려한 연단 쪽보다는 숲, 가장자리에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향해 걸어갔어요. 단장님, 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는 한순간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난 20년간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나무가 죽고 또 살아남았는지,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삽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황사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을 때까지 심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가슴 깊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들었을 때 그저 하나의 환경 보호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숲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신념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우리는 숲을 단순히 공기 정화나 환경 보호의 결과로만 바라보곤 해요. 하지만 이 숲은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였고 행동으로 증명한 신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연구자들과 기자들은 숲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자료를 정리하며 연설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막 이곳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카메라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다고요. 이건 그저 다큐멘터리로 남겨야 할 기록이 아니라 제가 직접 참여해야 할 변화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껐어요. 그리고 행사장 구석에 쌓여 있던 삽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오늘 이 숲에는 새로운 나무 한 그루가 심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지켜볼 거예요. 이제 저도 행동할 차례였어요.